안녕하십니까, 소마50입니다. 오늘 정말로 보자마자 리뷰를 하게 됐습니다. 오늘 얘기할 영화는 포드 V 페라리예요. 일단 여러분들 뭐 그 레이싱 영화 기억나시는 게 뭐가 있으신가요? 제가 먼저 떠올랐던 영화는 뭐 그 실베스타 스텔론이 나왔던 드리븐이라는 영화가 있어요. 뭐 그 마지막에 후반부에 그 도로 주행을 하는 장면, 이런 게 좀 인상이 깊었고, 그 다음에 이제 그 나스카 레이싱을 소재로 했었던 톰 크루즈가 좀 젊었을 때 나왔던 영화 중에 데이 오브 선더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. 천둥의 나라인가요? 당시에 이제 그 니콜 키드먼하고 사귈 때였을 때 출연했던 영화가 이제 데이스 오브 선더죠. 그 다음에 뭐 최근작 중에는 벌써 오래됐던데요. 러시 더 라이벌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. 그 F1 실제 레이서였던 인물들이 이제 주인공이었던 영화였는데, 그 작품도 좀 재밌게 본 것 같아요. 러시 더 라이벌이라는 영화도 그때 했던 인물이 이제 전설적인 레이서 니키 라우다와 그 천재 레이서 제임스 헌트,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었던 영화가 러시 더 라이벌이죠. 다니엘 브릴과 크리스 햄스워스가 나왔던 2013년작입니다. 더 오래된 영화 중에는 70년대 최고의 액션 스타 중에 한 명인 스티브 맥퀸이 나왔던 르망이라는 영화가 있어요. 이 영화는 이제 1971년작이고요. 저는 이제 어렸을 때 TV에서 봤던 기억이 있는데, 일단 집에 블루레이가 있어서 언제 한번 또 보려고 마음 먹고 있습니다. 르망을 소재로 하고 있는 영화가 되게 오랜만에, 뭐 하여튼 할리우드에서 만들어진 영화 중에는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. 이 포드 V 페라리입니다. 뭐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뭐 포드라고 하는 회사는 미국의 자동차 메이커를 대표하는 회사죠. 뭐 자동차 역사에서도 뭐 헨리 포드의 양산형 자동차, 뭐 우리가 뭐 T형이라고 그런가요? 뭐 자동차의 역사가 제일 중요한 회사 중에 하나고, 뭐 현재까지도 이제 있으면서 쉐보레하고 미국 양대 자동차 업체라고 할 수 있겠죠. 포드와 그 다음에 좀 다른 세계에 있어요. 가장 예술적인 디자인의 슈퍼카를 대표하는 메이커인 페라리, 이 이름을 붙이고 있는 포드 V 페라리는 그들이 맞붙는 공간이 어디겠습니까? 르망이라고 하는 공간이죠. 르망 24시 레이스, 자동차의 스피드와 내구성을 모두 따지게 하는 르망 24시를 배경으로 해서 놀랍게도 이제 포드가 이 선전을 했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. 그게 60년대였어요. 그때 활동을 했던 주역이었던 두 남자, 포드의 승리를 일구었던 두 명의 남자인 캐롤 쉘비. 이 영화에서 맷 데이먼이 연기합니다. 실제로 드라이빙을 했었던 드라이버 캠 마일스, 이 영화에서는 크리스천 베일이 연기합니다.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축으로 해서 펼쳐진 얘기가 포드 V 페라리예요. 이 영화는 일단 레이싱을 소재로 하는 영화니까 레이싱 영화이기도 하고, 그 다음에 이 두 남자 맷 데이먼과 크리스찬 베일이라고 하는 두 유명 배우의 우정을 다루고 있는 브로맨스의 영화이기도 합니다. 또 최근에 좀 찾아보기 힘든 전문가 집단을 상세하게 다루고 있는 전문가 영화라고도 할 수 있어요. 포드 V 페라리죠. 그래서 이 영화는 이제 이 자동차 레이싱의 세계의 매력에 빠져 있는 그 세계 속에 완전히 빠져서 살아가는 이 남자들,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영화입니다. 이 영화의 시작은 그랬습니다. 이 영화의 시작은 캐롤 쉘비, 맷 데이먼이 연기하는 인물이죠. 이 사람이 이제 아마 미국인으로서는 르망 자동차 24시 경에서 우승한 이제 첫 번째 미국인인가 봐요. 미국인 들어본가요? 이 사람이 이제 르망 레이싱을 하는 장면으로 합니다. 50년대인데요. 거기서 이제 이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독백을 하죠. 7000 RPM의 세계를 넘어서면 뭔가 이제 체험하기 힘든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.
그 얘기 이제 영화의 끝부분에도 다시 이제 어느 후반부에도 언급이 되는데, 우리가 이제 일반인들은 가보지 못한 세계죠. 일반인이 가보지 못한 세계는 영화에 한번 또 나오는데, 포드의 당시의 사주, 포드 주니어죠. 그 이제 뭐 포드 주니어가 이 자동차 레이싱카를 체험하는 장면이 나와요.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하게 되는데, 이 일반인들 그 뭐 아무리 자동차의 차주 사장이라고 하지만 레이싱카를 처음 타본 거죠. 그러면서 굉장한 스피드와 이런 뭐 드라이빙에 놀라는 장면이 나옵니다. 뭐 자세하게 말씀 못 드리겠고요. 그래서 그런 장면들을 보면 이제 이게 이들이 일반인들이 접하기 힘든 일종의 이제 전문가들만 다가볼 수 있는 그런 세계인 거죠. 뭐 예를 들어서 그랑블루 같이 저 심해에 가본 세계에, 또 아니면 뭐 우주인들처럼 우주에 가봤다든가,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도 일반인들이 가보지 못했던 7000 rpm이 넘는 세계를 달려본 사람들이에요. 그래서 그들의 우정이라고 하는 건 굳이 뭐 말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그들끼리 이제 통하는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캐롤 쉘비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영화의 첫 장면에서 우승을 했지만 좀 심장에 문제가 있는 발생을 해가지고 그 이후에는 이제 자기가 디자인한 자동차를 판매하는 일종의 뭐랄까요, 수제 자동차를, 레이싱카를 판매하는 인물이, 판매하는 게 이제 주업이 된 사람이 됩니다. 뭐 옛날에 이제 명성이 있었던 인물이기도 하니까요. 자, 그러면서 이제 작은 레이싱의 팀을 이제 끌고 나가는데, 그 레이싱 팀의 일종의 정비사 겸 드라이버가 바로 이 켄 마일즈죠. 이 켄 마일즈는 영국 사람이에요. 뭐 크리스찬 베일이 연기하는 이 켄 마일즈는 영국 사람인데 전쟁에 참여했었던 인물이고요. 그 사람이 이제 둘이, 이 켄 마일즈가 좀 괴짜입니다. 자기가 어, 그 레이싱에 몰입하게 되면 아무 말도 듣지 않고 굉장히 집중해가지고 참여하는 인물이고, 뭐 누군가가 이제 딴지를 걸면 막 폭발하는 인물이에요. 그리고 이제 뭐라고 할까요? 자동차에 대한 좀 자부심 같은 것들이 이제 너무 튀니까 뭐 서비스 정신보다는 완전 장인 스타일의 인물인 거죠. 뭐 남의 말 듣지도 않고, 이제 뭐 쉘비는 이 캐롤 쉘비는 그의 그런 성격 잘 알고 있는 사람이지만 약간 좀 더 유두리 있고 현실감이 좀 더 있는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.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뭐 영화 속에서는 켄 마일즈는 가정이 있거든요. 어린 아들도 있고 되게 그를 사랑하는 여인도 있습니다. 부인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자기 경제적으로 이제 궁핍해져 켄 마일즈는 이제 좀 일을 접고 이제 레이싱 카도 접고 어 회사에 이제 취업해가지고 정비를 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데, 이 쉘비는 유명 인사니까요. 이 제안을 받게 됩니다. 어떤 제안을 받게 되냐면 당시에 뭐 그랬었나 봐요. 포드가 어, 지금도 생산되고 있는데 쉐보레의 임팔라라는 모델이 있어요. 그 임팔라라는 모델이 이제 미국 중산층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포드가 이제 시장에서 지게 되는 거죠. 뭐 원래 이제 뭐 어차피 포드가 선점한 시장이지만,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비상이 걸린 거예요.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이 포드의 마케팅 담당자가 리 아이오코카입니다. 리 아이오코카를 또 요즘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, 한때 망해가는 크라이슬러라는 회사가 있었어요. 자동차 회사죠. 이 크라이슬러라는 회사를 갖다가 완전히 회생시킨 인물이 이제 이 리 아이오카가 뭐 저 대결했을 때는 뭐 일종의 뭐 경영의 귀재 같이 불렸던 인물인데요. 그 리 아이아코카가 이제 당시에 포드의 홍보 담당자였었고, 그 사람이 이제 제안을 합니다. 이 영화에서는 마블 퍼니셔라는 드라마의 주인공인 존 번탈이라는 이제 배우가 이제 좀 다른 이미지로 출연을 하는데, 제안을 하는데, 당시에 이 실제로 리아 아야코카가 제안해서 만들어진 차종이 지금의 머슬카를 대표하는 포드 무스탕이에요. 지금 뭐 머스카라고 하면 이제 분노의 질주 시리즈 같은 영화들을 보시면 줄줄이 등장하는 차들이 머슬카들이죠. 올드 클래식한 이제 머슬카들인데, 당시에 이제 라이프 스타일, 이 당시에 라이오카카의 설명에 의하면 이 영화 속에서 설명은 그런 거예요.
요즘의 세대들은 이제 전후 세대들이기 때문에 당시에 그들은 이제 부모 세대들이 모았던 좀 가정적인 차들과는 좀 다른 차들을 몰고 싶어한다. 그래서 그들에게 좀 주는 그런 뭔가가 있었으면 좋겠다. 새로운 차들이 있어야 된다.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제안한 게 이제 르망 대회에 나가서 당시에 세계 최고 대회는 르망이니까요. 르망 대회에 나가서 한번 그런 좀 이목을 끌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을 합니다. 사실은 뭐 근데 포드는 이제 수익상으로 봤을 때는 그 어쨌든 간에 규모가 큰 회사니까 약간 좀 시큰둥해요. 그 포드의 이미지라고 하는 건 원래 중산층과 가정적인 이미지의 차들을 만드는 회사기 때문에. 근데 그러면서 이제 당시 아이오카가 제안한 게 이제 페라리가 당시에 매물로 나왔었대요. 그 페라리 뭐 예나 지금이나 뭐 슈퍼카의 대명사죠. 그 페라리는 당시에도 이제 수작업으로만 영화 그 자동차를 만들었던 걸로 영화 속에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페라리는 약간 이제 마인드가 예술가적인 이제 스포츠카 원래 그렇잖아요. 또 이탈리아의 뭐 페라리나 뭐 오토바이 치면 듀카티 같은 뭐 실용성보다는 화려함과 예술성을 강조하는. 그래서 이제 르망 대회에서도 계속 연속 우승을 해왔던 회사가 이제 이 페라리라는 회사인 거죠. 지금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. 그래서 그 페라리가 이제 경영이 어려워져서 포드가 이제 인수하러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. 근데 이제 그 과정이 일종의 사실은 이제 페라리가 자기 몸값을 올리기 위한 거였어요. 그래서 그 자신의 이제 몸값을 올리고 그 당시에 이제 피아트로 인수가 되나 봐요. 그래서 그 과정에서 포드가 이제 포드의 경영자 당시 헨리 포드 주니어죠. 헨리 포드 주니어가 굉장히 이제 분노하게 되면서 이 르망 레이싱에 도전하게 되면서 이 쉘비와 그 다음에 이제 켄 마일즈에게도 기회가 오게 되는 겁니다. 누군가의 실력자를 찾아서 돈은 얼마든지 들어 좋으니까 르망에서 우승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시작이 됩니다. 그러면서 이제 포드의 지원을 받게 된 이 쉘비와 그다음에 마일즈가 이제 참여하게 되는 거죠. 예, 그러면서 이야기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 영화가 재밌는 점은 이제 페라리와의 대립 구도가 영화 제목처럼 그렇게 뭐 중요하진 않아요. 사실 이 영화에서 뭐 악역이라고 한다면 페라리보다는 이 포드의 중역들입니다. 관료주의적이고 이 장인들 전문가들의 세계를 이해한다기보다는 자기들의 이제 홍보나 자기들의 관점에 꽤 맞추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이제 문제인 거죠. 이 둘은 쉘비와 켄 말진 말 그대로 레이싱에 미친 사람들이에요. 자동차를 위해서 자동차가 느끼는 감정까지도 느끼려고 하는 사람들이거든요. 그래서 그들의 그런 열정들과 달리 이 포드의 중산층들의 입장에 봤을 때는 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많이 있는 거죠. 특히 이제 켄 마일즈라는 이 크리스찬 베일이 연기하는 인물은 고집불통에 어떻게 보면 좀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좀 불안을 주는 인물이다 보니까 이 중역들에 의해서 르망 레이싱에서 첫 번째 제외를 받게 됩니다. 뭐 스폰서가 그렇게 원하면 키로 쉘비, 맷 데이먼의 입장에서도 어려움을 닥치는 거죠. 그러면서 이제 영화는 그 크게 세 개의 레이싱 장면들을 보여줘요. 첫 장면은 거의 캐릭터를 설명해 준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일종의 동네 레이싱이죠. 그 작은 레이싱 그 이름은 지금 이 레이싱 이름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레이싱에서 이제 이 쉘비 그다음에 켄 마일즈의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면서 그들의 열정, 에너지 같은 것들을 보여줍니다.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데이토나라고 하는 그 유럽에서는 저기 미국에서는 또 유명한 레이싱이죠. 그 데이토나 레이싱에서 켄 마일즈가 참여를 해가지고 우승을 해야지만 르망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이제 어쨌든 영화 속 가족 속에서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.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이제 르망 24시 레이싱이죠. 일단은 이 장면들이 굉장히 박진감 있게 잘 찍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당시에 이제 시대적 분위기에 이제 그 구형 올드카들이죠. 그 올드카의 느낌들도 잘 살려주고, 그 다음에 뭐
그 자동차 레이싱 자체의 매력, 그 다음에 뭐 무엇보다도 이제 이 레이서로 변신한 이제 크리스찬 베일의 연기가 매우 뛰어납니다. 그런 감각들.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뭐 굉장히 뭐 평소에는 가족들한테 되게 알뜰살뜰하고 되게 좋은 사람이거든요. 근데 이제 이 레이싱에 참여를 하게 되면 거의 뭐 승부욕에 불타는 화신이 돼서 경기를 하고 있죠. 그런 장면들이 이제 또 이 세계의 레이싱 장면들 일단은 굉장히 잘 찍은 장면들이고요. 이 구두들도 그래서 이제 캐롤 쉐비나 뭐 좀 현실감이 더 있는 사람이죠. 켄 마일즈나 관심은 다르죠. 이 사람들의 목표는 세계 최고의 자동차를 만들어 세계 최고의 경주에서 우승하는 거예요. 근데 하지만 이들의 길을 가로막는 거는 페라리라고 하는 라이벌이 아니라 이 포드에 있는 소위 이제 생각이 다른 이 중역들입니다. 중역.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. 켄 마일즈의 이제 진로를 막게 되죠. 이 켄 마일즈는 자신들의 이미지와 맞지 않는다. 중산층 신사 이미지에 우리들과 맞지 않은 그를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영화는 이제 그것을 그런 방해를 뚫고 이제 진행돼야 되는 이 사람들의 도전을 다루고 있는 거고, 그들에게는 사실은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런 방해, 뭐 우승 그 자체보다도 그들 사이에 쌓여진 그 겹겹의 우정들과 그 레이싱 자체인 거죠. 그런 매력들, 되게 어떻게 보면은 현실 요즘에는 보기 힘든 되게 그 남자답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올드하고 매력적인 남성상이 이 영화 속에서 굉장히 잘 묘사된 것 같아요. 제임스 맨골드 감독의 영화고요. 제임스 맨골드는 이 영화 전에 로건이라는 영화에서 울버린이 주인공인 그 휴잭맨의 영화의 감독이었는데 굉장히 평가를 좋게 받았어요. 뭐 그 감독은 이 감독을 좀 보니까 그 남성 캐릭터를 연출할 때 장점이 굉장히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. 되게 뭐 목숨도 두려워하지 않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그 자체에 몰두한 그런 매력적인 매력 어떻게 보면 불나방 같은 인생을 사는 남자들의 모습을 매력적으로 그린 영화가 포드 V 페라리인 것 같습니다.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. 뭐 이 켄 마일즈라는 사람은 막 자동차가 불에 타도 방화복이긴 하지만 그 속에서 나오면서 뭐 괜찮다는 듯하면 자동차에 막 엔진을 어떻게 개조할 건가 막 이런 문제에 고민하는 사람이거든요. 그 속에서 이제 이 주변 인물들까지 잘 다루고 있어요. 뭐 라이벌 구도를 형성하는 그 포드의 중역진뿐만 아니라 이 리 아이오카카 연결할 존 번탈의 경우는 좀 다른 뉘앙스의 인물이거든요. 현실적이긴 하지만 그 이들의 또 그런 전문가에 대한 좀 존경심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인물로 등장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켄 마일즈를 사랑하는 부인과 그 이 아버지를 동경하는 소년의 모습, 그 아버지를 걱정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 그다음에 이제 페라리 같은 경우도 라이벌이긴 하지만 이 영화 속에서 켄 마일즈가 딱 쳐다보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자동차 레이싱 자체에 매달리라는 그런 좀 순수한 에너지 같은 그런 모습들 자체가 좀 더 매력적이죠. 밉살스러운 건 그 돈을 대주긴 하지만 뭐라고 할까 자기들의 이익을 관철시키려는 데만 좀 몰두하는 이 포드의 모습일 수도 있고요. 그래서 좀 지금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좀 뒤쳐져 버린 남자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뭐 옛날 얘기니까요. 이야기 자체로서의 매력이나 레이싱 장면으로서의 매력이 모두 뛰어난 영화가 이 포드 V 페라리인 것 같고요. 그 속에서 연기하는 배우들의 연기도 매우 매력적입니다. 크리스찬 베일은 뭐 압도적인 수준이고요. 뭐맷 데이먼의 연기 역시도 그런 친구에 대한 우정을 담고 있는 모습들이 굉장히 인상적인 영화였어요. 그래서 2시간 상영 시간이 152분이나 되는 영화인데 정말 뭐 완전 몰입해서 보는 영화입니다. 그러니까 뭐 이 영화는 뭐 헐리우드에서 만들어졌던 상업 영화의 틀을 가지고 있는 스토리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가는
뭐 복잡하거나 뭐 예술적인라기보다는 그런 쉬운 영화거든요. 이해하기 보고 따라가는데 어렵지 않은. 그래서 이런 스타일의 영화들은 또 최근엔 또 많이 볼 수 없었던 영화여서 아주 재밌게 본 영화입니다. 그래서 이런데 이런 부분에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뭐 요즘에 극장 가는 겨울왕국이 쓸고 있습니다만 전 뭐 사실은 제 취향상으로는 겨울왕국보다 훨씬 재밌었어요. 이 실화를 바탕으로 한 되게 올드한 옛날 남자들의 전문가의 세계에 빠져 있는 이 남자들의 얘기가 훨씬 더 매력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아주 재밌게 볼 수 있는 영화가 아닌가. 그냥 일반 2D 스크린에서 봤는데요. 그 스크린 X라든가 이 레이싱 장면이 강조되는 장면 부분이 많은 영화이기 때문에 뭐 IMAX라든가 좀 특수한 스크린으로 보셔도 재밌게 몰입할 수 있는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. 꼭 극장에서 보시면 좋겠어요. 예. 아무래도 좀 더 빵빵한 사운드와 음향 효과들이 돋보이는 영화이기 때문에. 예. 이상 뭐 포드 V 페라리의 보자마자 리뷰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. 뭐 잘했는지 모르겠네요. 다음에 또 좋은 영화 있으면 같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